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권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희창 의원, 홍성표 의원, 임재근 의원, 한미령 의원이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본 질문의 의제와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 및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석 앞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조학수 부시장께서는 집행부석 옆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양주시에서 열심히 시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3만 양주 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최근 경기교통공사 유치 등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인구 30만 시대를 열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들은 양주시 발전을 위해 양주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질문들을 양주시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라 생각하시고 시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정 활동을 향하며 관심 있게 지켜온 사항과 시민들이 양주시에 바라는 점에 대해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장기 계획도로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는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에 힘입어 서울과 인접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물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도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각 도로 사업별 준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한편으로 장기적으로 계획된 도로 사업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현 상황에 맞게 수정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장기적으로 계획된 도로 사업의 진행 경과 및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여 사업 진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중장기 계획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양공단 및 일령 택지 개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오랜 수건 사업인 유양공단 및 일령 택지 개발은 몇 차례의 연구 용역을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질문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다시 실시한 타당성 용역 결과 일령 택지와 유양공단의 BC는 각각 1.17과 1.01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준치인 1이 넘는 수치가 나오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제 일령 택지와 유양공단 모두 사업성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업성이라는 큰 고비를 넘겼으나 양주시는 다른 문제들을 속전속결로 해결해 사업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린벨트 규제 및 기존 주민들과의 입장 차이 등 문제는 개발 사업 제한 구역 해제 노력 및 적극적인 개발 계획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 투자 방식이 어렵다면 민간 투자 방식 사업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성이 있는 두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현실적인 추진 방안 및 개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변 국공유 잔여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우리 시를 지나다 보면 도로변에 상가 진입로 등으로 국공유 잔여부지를 은근슬쩍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공유 잔여부지 무단 점유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행정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향후 양주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주시가 도로변 국공유지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잔여부지 활용에 대해 해결 방안이 있다면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100억이 넘는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 민선 7기 비전 중 하나인 희망찬 내일의 교육도시로 양주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면 온 마음이 필요하다고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양주시 학생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를 위해 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한 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우리 시도 초, 중, 고 과밀학급과 학교 간 학생 수 격차에 따른 적극적 대응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 단위에는 2021년도 예정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폐교육위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전통이 있고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이 폐교위기 학교들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읍면단위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여 과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 시와 같이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있는 곳에 도입이 절실하고 지금이 양주시 적극 행정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도입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양주시의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을 위한 향후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근본 시정질문의 자리가 양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믿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 질문과 양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 의원님께서는 중장기 계획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4건의 사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중장기 계획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내 대상 사업으로는 연장 55.9km, 사업비 1조 4,797억 원 규모의 서울 연천 고속도로가 검토 중으로 금년 말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며 지난 9월에는 서울 양주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가 국토교통부에 접수되어 민자 적격성 조사, 제3자 제안 공고 등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국도 및 국지도는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국지도 39호선인 백석광적, 송추부곡, 상수 한산 및 국지도 98호선인 백석유양 등 4개 사업이 KDI 일괄 예타 등 검토 중으로 이 역시 금년 말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방도 역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에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인 오산방성, 지방도 375호선 우회도로인 우남서남, 지방도 379호선인 율정회암 선형 개선 등 3개의 사업이 경기도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초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계획 노선이 상위 중장기 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등 도로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요양공단 개발 및 일령 택지 계획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면 일령리, 삼상리, 삼하리 일원의 면적 약 400만 평방미터 규모의 17,755세대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8년도 타당성 영역을 추진하였고 영역 결과는 BC 1.17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천성농원 등 요양공단 1호는 면적 47만 평방미터 규모의 3,550세대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역시 2018년 타당성 영역을 추진하였으며 영역 결과 BC는 1.01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사업에 반영하고자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경기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지구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선행사업의 추진 등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지구 선정 및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발맞추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일령리 주변 및 천성농원 일원의 개발 사업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민간 투자 방식의 사업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도로변 공유 잔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도 외의 도로부지는 보도, 배수로, 도로사면, 공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부지와 인접한 사유지의 개발에 따른 진출입로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자 도로조명 허가를 받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 허가 시 배수로 부분을 복귀할 경우 우기철 원활한 도로 배수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최소 필요폭만 허가를 승인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이 없는 공지는 개인이 필요로 할 경우 주차장, 수목식재, 농지 사용 등으로 허가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상가 진입로 외에 도로변 잔여 국공유지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부서 및 읍면동과 협조하여
필요시 쌈지공원, 간이쉼터, 화단, 체육시설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잔여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의하신 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교육부 및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과밀 학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양주, 이동과 회천사 등의 일부 학교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과대 학급이 있는 반면 서부 지역에는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다수 있어 학교 간 학생 수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초, 중, 고 과밀 학급과 학교 간 학생 수 격차에 따른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일반 교실 추가 확보와 학교 신설 및 제한적 공동 학구제 실시를 건의하였으며 또한 학생 수가 적은 폐기업 위기 학교들에 대하여는 체육관 건립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소규모 학교에 대해 특별 지원하여 가고 싶은 학교 조성으로 학생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제한적 공동 학구제 도입을 촉구하고 양주 희망교육 포럼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동학구제 추진 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과밀 학급과 폐기업 위기 학교가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창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잘 또 하시겠다고 해서 일단 뭐 인정을 하고 제가 좀 부족한 부분에 몇 가지만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중장기 계획도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 우리 뭐 계속 전자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뭐 덕계, 도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10여 년 이상 이렇게 계획만 갖고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제2외곽도로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서울 연천 고속도로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해서 그동안에는 갖추지 못했던 그 도로가 지금은 이제 불필요한 도로가 또 생겼더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감하게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후지장님이나 우리 지평부에서 과감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도로가 좀 몇 군데나 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파악한 게? 예, 제가 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잘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폐도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뭐 새로운 도로가 난다 그래 가지고 그 폐도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뭐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폐도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생활 이익 그리고 또 사회적 편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은 이미 개설돼서 이용하고 있는 도로들도 보면은 너무 그 지역 그 몇몇 그 민원 때문에 시정이 이끌려 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도로 이용률이 저조한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량이나 이런 거 조사를 다 하겠지만 제대로 해서 정말 그 도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못한 도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참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도로 또 그런 것들은 재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려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꼭 좀 짚어주시고 예, 또 다음에는 또 요양공단이 솔직히 우리 시청 바로 옆에 있어요, 그죠? 예, 그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렇게 지금 불법 건축물에 뭐 이렇게 해서 한센님 때문에 그동안 이제 특별 지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예,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손을 잘 대지 못했던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를 좀 개발을 해야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실제 용역도 주고 다 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분들도 맨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그분들도 연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를 개발을 해서 하다못해 자손들한테 물려주더라도 그냥 현 상황으로서는 가져갈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불법도 해소하고 하려면 거기를 우리 시청에 거기 바로 옆에 있는데 인접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 정비 계획을 좀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용역도 줬잖아요. 일령 택지하고 이제 거기 두 군데로 용역을 줘서 결과도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그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뭐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도 참 말씀하시기를 동서 균형 발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보면은 지금 너무 이제 동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서쪽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양공단 어떤 개발 문제하고 일령 택지 개발 문제를 제가 거론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일령 택지 개발도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에 할 때는 그때는 뭐 부동산 거품이 많고 그래서 주민들 어떤 그 보상 이런 게 좀 미흡하다고 해서 반대가 심해서 못했지만 지금은 뭐 그린벨트나 이런 걸 풀어주고 하면서 개발을 하면 지역 주민들의 지금 입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예,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 지금. 그리고 또 좀 장흥 같은 거 일령 택지나 이런 데는 보면은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생활권이 서울이나 의정부나 고양시로 돼 있어요. 양주 행정권에 들어가 있지만 오히려 띄워달라고 할 정도야 지금. 그리고 인구가 10,000명 된 지가 장흥 같은 경우 인구 10,000명 된 지가 한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자세히 모르시죠?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에 10,000명을 찍었어요. 지금도 10,000명이에요. 오히려 요새 연립 때문에 조금 늘었더라고.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회천 같은 경우가 한 5, 6만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10몇만 됐잖아요. 그죠? 예, 10만 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보면은 서울에서 가장 근접한 저 면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구파발까지 해봐야 불과 10km도 안 돼요. 한 8km?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데서 접근성도 좋고 또 거기 또 외곽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지치는 놈만 개설하면은 거기는 분양점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데를 우리가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는 뭐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낙후 지역으로 좀 몰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 뭐 시내버스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 뭐 도시가스나 뭐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또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동서간의 어떤 그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가 적극 이제는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두 지역은 아마 저희가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수익성에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수익성이 너무 약하지 않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지정이 안 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장흥 쪽 지역도 발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천성농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2018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BC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민자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그때 당시하고 지금,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양주시가 발전하는 방향,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좀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을 하려면은 우리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네, 장흥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 인구를 얼마로 잡고 있어요? 제가 계획 인구 좀 예,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령 택지 개발지구는 이제 당초 계획은 4만 6천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장흥에 그 계획 인구를 좀 2만 2천으로 좀 잡혀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 보면은.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2만 2천, 솔직히 그래 한 2만 2천만 돼도 뭐 솔직히 거기서 요구하는 어떤 그 생활권이나 이런 게 안정화될 수 있는 기반은 돼요. 솔직히 예. 시내버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택지 개발을 뭐 어느 정도 하려면은 계획 인구부터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만 2천 가지고는 솔직히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상향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좀 해놓으시고 정말 동서 균형 발전으로 꼭 좀 이렇게 시가 일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그런 바람을 좀 바라보고요. 또 지금 제가 세 번째는 제가 국공유지 주변의 그 잔여 분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활용 방안에다 좀 적극적으로 좀 일 좀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뭐 시내를 다니다 보면 요새 이제 상가들 이제 많이 허가 내고 짓고 있어요, 그죠? 예, 예. 근데 보면은 이분들이 요번에 여름에 비가 왔을 때도 이런 사례를 제가 봤어요. 이분들이 자기 진출인호 고기만 살짝 해놓고 나머지는 국어를 사용을 하면서 뚜껑을 덮어버리니까 물이 오버를 해가지고 다 우리 도로로 넘칩니다, 그게. 그리고 나머지는 자갈 깔아가지고 그냥 주차장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서장은 안 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우리 공직자들 다 알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도로가에다 자료 요구를 했더니 너무 양이 분량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자료는 받지를 않았어요. 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뭐 취합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안 받았는데,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수익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떤 시가 좀 적극성을 가지면 그 사람들이 아마 좀 더 출입로도 좀 넉넉히 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옥정이나 이런 데도 맨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 입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족해요, 주차장이. 근데 우리가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자기들도 여유 있게 활용을 하다 보면 내가 먹고 살고는 상가에 솔직히 차를 남의 집에다 갖다 대놓고 손님 받는 경우가 똑같은 그런 사례가 많거든 지금. 예. 그런 거 우리 시가 좀 꼼꼼히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외 수익도 좀 증가할 것이고, 또 불법 이렇게 주차나 이렇게 남의 걸 쓰다 보면 또 이웃끼리 또 서로 고소 고발을 해요. 이제 그런 것도 좀 근절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저희가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우리가 시에서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제한적 공동 학구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면 참 아쉬워요. 제가 2010년도에 처음에 의정 활동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양주시가 교육 서비스나 질이 전국에서 최하위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최하위여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교육 경비를 자주적으로는 3%를 썼어요. 예. 그래서 무상급식이 그때 시작될 때인데 그거 가지고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은 7%를 하고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교육 경비 한 45억 정도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고 지금은 100억을 해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질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정말 우리 양주를 지켜온 좀 전통 있는 학교들은 폐교 위기로 좀 전락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운영을 해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동두천 교육지원청에서는 구두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좋다고 했는데 막상 서면으로 이거를 요구하니까 솔직히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벌써 한 2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가 무엇을 했나 그런 것도 좀 더 듣고 싶고 그래서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정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 양주시에 적극 행정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2035년도 우리 양주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5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만 인구로 이렇게 버거워하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개선하지 못한다면 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거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또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요구한 바가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 교육청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아마 본격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도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 많은 말씀을 주셨고 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선뜻 결정하기에는 다소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시민분들도 그렇고 또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공동학구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폐교 위기 학교 뭐 지금 학생 수가 100명 미만 뭐 7, 80명 이 정도 수준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좀 더 특성화 있는 학교로 만든다면은 그 학교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외부에서 또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 지역으로 또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적극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뭐 특히 또 올해 5월에는 그 양주 교육지원센터가 이제 개소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센터가 개소된 만큼 그분들의 어떤 역할을 우리 시가 잘 함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가 OECD의 그 어떤 그 평균 학급당 정원 수가 보통 초등학교는 21.1명인가 이제 그렇잖아요, 예. 그죠? 그럼 교육감에 또 공약도 되고 예,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새 또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 그죠?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 양주 같은 데 지금
그 교육 과밀이라고 이제 학급당 과밀이라고 이제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니까 학생 정원을 올려놨어요. 그죠? 25명에서 30명으로 해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과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OECD 정원이 21.1명이면 거기에 넘는 거는 전부 다 과밀 학급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아니요. 교육의 수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 이상이 되는 학교 학생들을 강제로 우리가 몰아낼 수는 없지만 지금 시골 학교로 지금 가고 있는 애들도 보면은 다 지금 불법이에요. 솔직히. 또 차량으로 이용해서 근데 다 알면서도 다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불법 하지 말고 합법을 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학부모들은 정말 요새 보면은 과밀 학급에서 애들 고생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시골 학교에 가서 정말 그렇게 편안한 그런 교육을 받고 싶어자 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또 학교 스쿨버스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제대로 활용해서 학교 조정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의 시정질문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고요, 부시장님.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밀학급 회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준과밀학급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지역적인 분포가 지금 다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밀은 동부 지역 쪽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서부 지역 쪽이 되겠습니다. 예, 동부 지역이기는 하나 지금 이게 양주 이동 쪽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광사, 광숭, 삼숭, 덕현초, 옥정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덕현중, 삼숭중, 덕현고 이게 다 옥정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양주 이동 쪽에 다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늘 말씀드렸지만 양주 이동 쪽에 중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라고 교육지원청에 그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 시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질문은 설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지원청은 무조건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강한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주시는 모든 학부모들이 굉장히 지금 지역에 가면 초등학교 외에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곳만 하게 된다라면 중학교를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초등학교 학생 수가 양주이동이 꽤 많은데요. 이게 뭐 중학교가 지금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중학교를 뭐 새로 신설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한 노력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내용을 잘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중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 교육청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구가 학생 수가 과밀하다 하는 그런 판단은 도 교육청의 판단과 우리 지역에서 판단하는
그 숫자의 개념은 아마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주시뿐만 아니라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과밀 해소를 위해서 중학교든 뭐 이런 부분을 좀 신설을 좀 요구하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쉽게 이렇게 해결되지는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지역하고도 한번 좀 비교 분석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양주 지역에 늘어나는 학생 수라든지 이런 부분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서 저희가 좀 접근을 하면은 그래도 도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이런 데 좀 설득력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데이터 우선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은 우리 보조금이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굉장히 많이 7%라고 하지만 그 이상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이 주체적으로 지금 모든 사업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 양주시 역시 교육지원청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주는 아니지만 거기에 걸맞는 보조금 지원에 걸맞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는 지금 강사동 나리공원 앞 주차장 임시 주차장 부지에 예. 지금 학교 부지가 지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다른 아시는 분 계시면. 네,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과밀학급 그 안에 그 동네에 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정말 커다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학교 부지가요, 중학교 뭐 그 초등학교 학교 부지가 아니고 그건 과학고등학교 그 학교 부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과밀학교 그 해소와는 관계없이 저희가 예술고등학교 공립예술고등학교 쪽으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그걸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특성화고가 지금 양주시에는 몇 개가 있나요? 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이제 자유로운 공립고가 있었는데 폐지가 됐고요. 지금 기숙형 고등학교하고 저기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기숙형은 덕계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남면 외고가 예, 거기가 되는 거죠.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의식 예. 그리고 외식과고고 지금 특성화고가 그럼 2개로 알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술학교 특성화고가 하나 들어선다라면 이 과밀학급 중학교에 초점에 맞춰서 해소는 커다랗게 되지 않으나 일부는 그래도 좀 맞춰지고 특성화가 하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원장님 답변해 주셨지만 저 역시도 예술 중학교를 하나 설립하는데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 이동 쪽에는 반드시 중학교든 특성화고든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로서의 성장하면서의 교육 정책 어떤 사업보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양주 희망 교육 포럼에서도 제한적 공동학구제 부분을 가지고 비대면 포럼까지 하고 우리 그 교육에 관계되신 분들이나 시민들 특히 학부모들 그런 분들을 전부 모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도 같이 하셨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뭐 어떤 의원 한 사람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이 교육 정책을 통해서 이런 왜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도입이 되고 역할이 돼야지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되고 좀 시골하고 도시하고의 어떤 격차라든지 윈윈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뭐 좀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일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요.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 부분을 교육청에다가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런 우리 양주시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입장이 관찰될 수 있게끔의 그 역할을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또 특히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잘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장으로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조학수 부시장님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희창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